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트럼프 정부발 관세 영향에 따라서 테슬라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올해 테슬라가 아껴둔 카드가 있죠. 조커 카드가 있는데 이게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옵티머스 3세대 디자인이 공개가 되면서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우지수가 1.33%나 빠지면서 특이한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를 했어요. 어제는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고, 어제 또 일본과 무역 협상을 했었죠. 일본 무역 대표부 대표들과도 직접 만나서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태리 총리를 만나요. 자, 이렇게 멜로니 총리와 만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고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만남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 때문인지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 중소형주들은 오늘 괜찮았어요. 러셀 2000이 0.94%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에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어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치 앞도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후에 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더불어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규제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는 엔비디아예요. 아무래도 최소 6월까지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우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22%나 주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주가 하락이 오늘 다우지수의 주가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올해 연간 EPS 가이던스마저 기존 29.5달러 수준에서 26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가이던스마저 좋지 않으면서 오늘 22%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독 다우지수만 빠졌는데 전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는 21만 5천 명으로서 직전주 대비 감소를 했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를 했어요. 자,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역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6회 연속 인하한 행보고요. 현재 2.4%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뭔가 매크로 상황은 호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4월 말로 들어가면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이 주가 하락을 보니까 역시나 테슬라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단기 향방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테슬라의 대부분의 호재가 6월 달에 어느 정도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를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앞서 유럽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현재 2.4%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아직 4.5%대입니다. 유럽보다도 2%포인트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럽을 보니까 미국 역시 올해 기준금리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5월달 FOMC 회의 때는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결 확률이 90%가 넘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6월 18일부터는 연속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 연준은 2번만 한다라고 했고 파월 연준의장 역시 아직까지는 데이터만 살펴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듯이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의 압박은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도 최근 많이 빠진 만큼 6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0.13% 하락을 했지만 최근 이렇게 약 2개월간 이어진 급격한 하락세를 좀 맞추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트럼프 말에 따르면 중국 역시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껑충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상호관세 협의가 이어질 건데 중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좀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겠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도 역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0.07% 하락한 241.37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쐐기형 패턴으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주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주 4월 22일 이후에 주가의 단기 향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 행보를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혼란스러운 매크로 상황 속에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이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펀더멘털은 강화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AI 이 공식 계정에서는 Quiet please, the machines are learning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열심히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머신들이 기존에 테슬라가 공개했던 이 코르텍스 클러스터랑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엔비디아 H100 GPU의 머신러닝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세련된 기계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컴퓨터들은 바로 도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도조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반갑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H100 GPU보다는 좀 더 리얼월드 AI 학습에 특화된 도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슬라 AI 기술의 발전은 더욱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TSMC 실적도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도조 칩이 TSMC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자, 앞으로 도조 컴퓨터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려운 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이 도조를 충분히 발전시킬 만한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러한 AI 기술 발전의 노력이 올해부터 꽃을 피웁니다. 올해 6월 달이 되면 사이버캡이라든지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이 도조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테슬라의 이러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이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145% 관세를 넘어서 245%까지도 품목별로 차별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고 중국 역시 미국의 125%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테슬라 이 자동차의 80% 이상의 부품은 미국 내에서 직접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가장 작아요. 대당 관세로부터 받는 영향은 테슬라는 1,6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매크로 상황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현재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차주 1분기 실적 발표 역시 그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분기 인도량이 낮게 나오면서 실적 역시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관들의 EPS 컨센서스는 지금 0.47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몇몇 기관들은 0.2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EPS가 0.2불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0.4불은 좀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나마 믿는 구석은 실적 레포트 발표 이후에 나올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확실히 로보택시가 6월달 텍사스 오스틴부터 확실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사이버캡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로이터에 따르면 관세 전쟁 때문에 사이버캡마저 늦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이버캡에도 중국산 부품이 들어갈 것인데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주문을 테슬라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맥락을 보면 그럴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최근 145%까지 인상됐죠. 자, 기존의 34% 수준일 때는 테슬라가 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45%나 되자 테슬라는 부품 주문을 포기했다라고 로이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로이터가 이러한 기사를 퍼나를 때마다 일단 묵비권을 행사해 왔어요.
아무래도 뭐 터무니없는 기사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원칙인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이 사이버캡은 빠르면 올해 6월 달에 텍사스부터 론칭을 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은 연말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상호관세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90일 유예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7월부터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나 로이터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세 전쟁이 테슬라에게도 충분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미심장한 하나의 이미지가 테슬라 옵티머스 계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뭔가 옵티머스 3세대 디자인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 훨씬 더 둥글둥글하고 좀 뭔가 사람을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도모 아리가또라고 일본어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아리가또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매우 감사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로보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적에 일본 문화에 많이 심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어로 이렇게 재밌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도모 아리가또의 의미심장한 또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달에 사이버캡을 공개하기 전에 도모 아리가또라는 표현을 남겼었어요. 뭔가 사이버캡에 대한 힌트를 이 X 포스팅이 주고 있지 않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사이버캡의 론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사이버캡이 뭔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악의성 기사를 퍼날랐지만 테슬라는 다르게 지금 사이버캡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테슬라 채용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 로보택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로보택시 운영과 관련된 기가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엔지니어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무인 차량이 되겠죠. 로보택시로 사용될 무인 차량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수리를 하는 실제 운영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임박을 알리고 있는 그런 채용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티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티머스 얼굴에 뭔가 반사되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세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 확대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차량 윗부분을 닮은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뭔가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여기에도 있죠. 자, 이거 뒷모습의 라인이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FSD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FSD 13.2가 나온 다음부터 4개월 반 동안 신규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데이트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는 곧 Unsupervised FSD, 즉 비감독 FSD, 완전 자율주행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필요 없고 이제 최종 제품만이 남아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갑자기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전 주말이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언스퍼바이스드 FSD를 출시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주가가 일단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게 항상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의 투자가 장기 투자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쇼킹한 호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점은 옵티머스 3세대 디자인 공개를 통해서 지금 로보택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와는 달리 사이버캡 즉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출시와 완성은 지금 코앞에 당도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FSD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4월 말이 되기 전에 FSD의 확대 배포가 중국 내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매크로 상황은 정말 혼란스럽고 주식 투자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 본질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6년 말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되면 이 스타쉽의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년 말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혁신이 정말 완성됐을 때 그 주가 상승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에 함께 하시면서 희망이 넘치는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